네, 매주 월요일 시간에는 유망 섹터 혹은 업종별로 도움 말씀 심도 깊게 드리는 시간으로 마련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업종 준비를 하셨어요? 네, 오늘 철강 산업 준비했는데요. 네. 철강 산업이라고 하면은 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받지 못했던 섹터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철강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해소될 시점이고 무엇보다 이런 본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그 기업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성장 요인들이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클리컬이라고 하면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 변동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말하는데요. 시클리컬적인 요소로 철강 업종을 본다 하더라도 수요 공급 논리에서 지금 현재 재고 수준이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클리컬적인 부분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가가 상승할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철강주들이 실제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주로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근본적인 시장 업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강 섹터 내에서도 성장 요인들이 부각이 되는 종목 먼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철강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업황입니다. 네, 이 철강 sektor에 대해서 과거 역사를 먼저 살펴본다고 하면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대까지는 철강 업종도 성장 섹터였습니다. 이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후반에는 국내 산업에서 이 내수 산업이 인프라 투자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급성장을 했었던 시기였고요. 2000년대에는 중국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급성장으로 수출이 확대가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2010년에 들어서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업체들이 성장을 하고 증가하면서 초과 공급이 과잉이 되었던 시기였고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한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한국 업체들이 위축되는 그런 시기를 맞았습니다. 최근 2016년 이후를 본다고 하면 중국 업체들이 이제 이런 철강 쪽에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인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2011년 상반기가 되면 이 기저효과에 따라서 수요가 몰리면서 열연 가격은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 열연 가격하고 포스코 주가는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열연 가격이 바닥에서 반등을 해서 급등을 하게 되면서 포스코의 주가는 4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최근에 열연 가격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과거 열연 가격 바닥보다 지금 바닥 가격이 높다라는 점이고요. 그만큼 중국 내에서 재고 수준이 많이 줄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철강 산업에 대해서 밸류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철강은 이제 고로나 전기로 등을 통해서 원재료를 녹여서 반제품인 슬래브를 만드는 상공정이 있고요. 이 슬래브를 통해서 열연 강판, 냉연 강판, 후판을 만드는 하공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상공정을 보유한 업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KG 스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재를 가져와서 최종 제품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에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강관 업체들이 있죠. 세아제강이나 휴스틸과 같이 이런 업체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철강주라고 한다면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경기에 민감한 부분, 그러니까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돼서 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철강주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한국과 중국의 철강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이 되어 있고 중국의 철강 수요가 회복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3번째 포인트인데요. 한국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캐펙스를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캐펙스 확대에 따른 잠재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질문 주셨던 이 수요 측면에서 이 업황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철강주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이런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와 철강 유통 가격 하락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1차적인 주가의 반등은 수요 부진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나타날 것이고요. 2차적인 반등은 철강 유통 가격의 반등이 확인될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1차적인 반등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적인 반등은 내년 1, 2월에 본격적인 가격 반등이 확인될 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 산업의 수요를 살펴보면 건설이 35%, 자동차가 26%,
조선이 1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내의 경우에는 이 건설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그렇죠, 수가 지금. 있습니다. 주가적으로만 해석해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건설주 흐름을 보시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금리 상승의 영향이 컸습니다.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최근에 PF 사태 때문에 자금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으로 갈수록 착공이나 분양에 대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음 중국 철강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면 중국 철강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건설과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건설이 42%, 인프라가 25%, 기계가 15%를 차지하는데요. 결국 중국에서 최근 철강 수요가 부진했었던 이유는 이 건설 쪽에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건설의 착공 면적을 보면은 올해 35%가 급감을 합니다. 내년에 되면은 오히려 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 외에 인프라 투자, 제조업 설비 투자, 자동차 생산량 모두 증가하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합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6% 성장, 즉 2019년 이후로 처음으로 철강 수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철강주를 봐야 하는 이유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 철강 업체들의 경쟁력을 경쟁력. 또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미국 IRA 법안의 네. 영향이 큰데요. 그 글로벌 경제의 핵심은 공급망의 다변화 그리고 원자재 확보에 있습니다. 그 핵심이 미국 IRA 법안이 될 것이고요. 곧 내년 1분기에 되면 유럽에서 RMA 법안도 채택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철강의 경우에는 구경제와 신경제를 아우르는 글로벌 캐펙스 투자의 핵심이 될 것인데요. IRA 법안의 핵심은 미국 자체적으로 자국에서 철강 제품도 생산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 내에서 철강 제품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라는 점이고요. 예를 들어 네. 후판 가격이 수입산보다는 자국산이 160%가 오히려 비쌉니다. 그렇게 되면 IRA 법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시행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아예 없네요. 수입을 열어줘야 되는데 네. 문제는 IRA 법안이 중국을 배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이나 유럽 업체에 비해 저렴한 한국 업체들의 철강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고, 즉 미국으로의 수입 활로가 열릴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RMA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미국의 RAA와 비슷한 것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유럽도 IRA와? 맞습니다. 유럽도 핵심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이제 유럽 내에서 생산 시설을 확보를 하고 네. 가장 핵심 광물이라고 하는 원자재를 확보를 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면에는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유럽 내에서도 철강 제품은 자국에서 생산이 되어야 네. 되는데 지금 문제는 유럽 내에 고로가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로의 경우에도 전기료 요금이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제품이 유럽으로도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철강 쪽이 들어가는 전방 산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설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또 요즘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난번에 또 네, CS 윈드 유망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주가도 상당히 많이 갔었는데 뭐 풍력 타워 같은 것도 당연히 철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 부분의 수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신재생과 관련해서는 네. 이제 기존에 없던 수요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철강의 새로운 수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네. 들어 해상풍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21년과 2020년에 중국을 제외하고 연간 3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당장 연간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30기가와트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요. 10배네요. 예. 이 30기가와트를 철강 제품으로 환산을 하면 메가와트당 대략 200톤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600만 톤의 철강제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네. 됩니다. 이거는 현재 연간 글로벌 철강 전체 수요가 대략 18억 톤 정도가 되거든요. 18억 톤의 한 3에서 4% 정도가 해상 풍력을 통해서 신규로 수요가 발생된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이고 네. 해상 풍력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태양광도 메가와트당 대략 50톤, 원자력의 경우에도 메가와트당 40톤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즉 신재생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 철강 제품들은 새로운 수요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철강에 대해서 저희가 시클리컬적으로만 봤지만은 네. 이제 캐펙스 투자의 쌀은
철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철강에 대해서 새로운 수요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철강하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또 알고 계시는 종목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쪽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39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본업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거치게 되면 이 신사업에 대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게 핵심이 리튬이고요. 네. 먼저 국내 철강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말고도 주가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겠죠. 많고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 현대내철, 세아베스트 지주, 세아제강이 있습니다. 4개의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4가지로 생각을 해봤고요. 고부가 가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느냐,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느냐, 친환경 인프라 소재 대표적으로 신재생 쪽으로 네. 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에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를 했을 때 2개 종목이 크로스로 4개 모두 체크가 됩니다. 세아베스틸 지주도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이 중에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본업에 대해서 철강에 대해서는 이 4분기 실적이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유는 9월에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이 됐었고요. 네. 이때 10월 말까지 1차 복구를 했고 12월 중순까지 최종적으로 복구를 할 예정인데 4분기에 추가적인 일회성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아직 업황이 반등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보다 부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미리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점이고요. 포스코 홀딩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가장 부진했을 때가 2015년도에 2.4조 원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6조 원 정도의 이익을 낸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과거 대비해서 6조 원의 이익을 내지만은 PBR로 봤을 때는 과거 0.3배, 0.4배, 현재도 0.4배인데 네. 과거 1.2배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럼 동일한 이익을 냈을 때 PBR 1.2배라고 하면 지금이 상당히 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싼데 본업까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 리튬과 같은 2차 전지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될 텐데 그러겠죠. 2차 전지 쪽은 포스코 홀딩스가 글로벌 유일한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2차 전지 내에서 광물이나 재련, 그리고 중간 소재, 전구체나 양극재, 최종 소재까지 그리고 리사이클링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아까 법안에서 이런 원자재 확보가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동차 업체나 2차 전지 업체 모두 리튬뿐만 아니라 광물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광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다수이지만은 광물을 확보한 기업은 글로벌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광물을 확보한 기업들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시점이 주가가 올랐어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철강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탑픽으로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